자, 그럼 두 개의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보죠. 1월 차트, 2월 차트. 차트 스타일까지 자동 매크로로 기록한 겁니다. 엑셀을 사랑하는 남자. 자, 안녕하세요. 엑사람입니다. 자, 이전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매크로 기록하기를 한번 배워볼 건데요. 기능에 해당하는, 엑셀 기능에 해당하는 매크로 기록 정렬하기, 매크로 기록 필터링하기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과제물을 두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크로 기록 정렬하기 먼저 한번 해볼게요. 버튼은 두 가지가 있고 정렬 1, 정렬 2 버튼이 있는데 정렬 1은 날짜를 기준으로 최근이 위로 올라오도록 내림차순 정렬할 거고요. 먼저 해볼게요. 전체 범위를 선택하고 이렇게 매크로 기록 버튼 있죠? 클릭하고 매크로 5란 이름으로 기록이 된대요. 확인 누르고 정렬하기, 사용자 지정 정렬하기, 첫 번째 날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이 아니고 내림차순 정렬하기 확인 눌러주면 정렬이 된 게 확인되죠. 2월 10일부터 거꾸로. 그 다음 기록 중지 버튼 누르고 매크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매크로 5번이었죠. 자, 매크로 5가 생성이 되었는데 필요 없는 것들을 또 다이어트를 해야겠죠. 주석을 일단 잡고요. 필요한 것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필요한 거는 range B4점 B4부터 current region 붙어있는 전체 표의 범위점 sort 정렬을 할 건데 키 1은 range B5 기준 B5라고 잡았지만 B열 기준으로 정렬하라 이 얘기거든요. 그리고 오더 1은 내림차순 디센딩으로 하겠다. 컴마 헤더는 전체 잡힌 범위에서 첫 번째 행은 필드의 제목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사용하겠다라는 뜻으로 엑셀 yes라고 해줍니다. 이거 한 줄이면 사실 끝이에요. 내림차순. 근데 매크로 기능으로 기록을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sort라고 하는 메소드에 들어있는 요 모든 속성들이 다 나열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적용했든 안 했든 그걸 떠나서 다 나열되기 때문에 이렇게 길어지는 거고 우리는 참고해서 sort를 하는데 sort인 키가 있었구나 뭐 이런 것들 뭐 헤더라는 게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짧게 줄일 줄 알아야 해요. 이 짧게 줄일 줄 알려면 기본 매크로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지 참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전체를 다 써야겠죠. 물론 이 전체 코드를 다 쓰는 것도 필요에 따라서는 난 정렬 하나만 필요해 하면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지워주고 얘를 다시 정렬을 오름차순으로 해준 다음에 정렬 1의 매크로를 지정할게요. 매크로 5번이었죠? 지정하고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정렬되는 게 확인되시죠? 네. 자, 두 번째는 월별은 오름차순으로 하고 거래 유형도 오름차순, 마지막 금액만 내림차순으로 한번 기록을 해보겠다 이겁니다. 자, 매크로 6번으로 기록이 되죠. 원래 정렬할 때는 범위를 안 잡아도 특정 셀에 위치하고 있으면 그 열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하지만 지금은 조건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범위를 잡도록 할게요. 이렇게 범위를 잡고 정렬해서 사용자 지정 정렬 들어가서 월은 오름차순 기준 추가하고 거래 유형도 오름차순 또 기준 추가하고 금액은 내림차순 맞죠? 네. 그리고 확인 누를게요. 기록 중지하고 매크로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매크로가 생성이 되었어요. 근데 사실 이런 경우가 매크로 기록기로 사용할 때 제가 오히려 더 복잡하고 독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얘를 마찬가지 다시 한번 만든다라고 했을 때
위에 있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한 줄짜리 정렬 기능을 사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죠. 다음 줄을 작성하려면 언더바하고 엔터 치면 되죠. 조금 들여쓰기 하고, 자 얘도 언더바하고 엔터 이렇게 하고, 그 위에 첫 번째 기준은 월의 내림 차순이야 라고 했던 걸 바꿔주면 되죠. 는 오름 차순이죠. 5도 1은 오름차순. 그 다음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그래서 키 2, 키 3, 키 2, 키 3. 그래서 키 2는 이제 월이 아니고 거래 유형이니까 2가 될 것이고, 키 3은 F가 되겠네요. 그래서 키 2는 2라고 바꿔주고, 키 3은 F라고 바꿔줍니다. 자, 마지막 거만 내림차순이었죠? 금액만. 그래서 마지막 거만 디센딩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끝난 거예요. 그렇게 복잡한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나만의 함수 사전에 좀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빼서 쓰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알게 돼요. 외우게 됩니다. 그래서 F5 누르고 실행해 보면, F5 버튼에 넣고 한번 실행해 볼게요. 매크로 지정, 매크로 6 선택한 다음에 눌러보면 정렬이 되죠. 두 개 번갈아 누를 때마다 정렬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보니까 정렬 매크로 같은 경우는 속성이 너무 많이 나열되기 때문에 사실 매크로 기록기로 하는 것보다는 정리해 놓은 걸 사용하는 게 더 좋더라. 자, 필터링하기 한번 해볼게요. 자, 2월에 거래 유형, 이렇게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유효성 검사를 보니까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죠. 그러면 얘를 선택하고 필터링을 눌렀을 때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데이터가 필터가 되고, 그리고 나서 합계 금액, 전체 금액이 필터된 결과의 전체 금액이 나오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매크로 기록 누르고, 매크로 7번이죠. 매크로 기록 누르고 확인한 다음에 고급 필터는 데이터에서 고급, 필터에서 고급이 있어요. 고급 누르고, 원본 범위는 내가 커서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전체 범위가 자동으로 잡히고, 조건 범위는 이 부분이 되겠죠. H부터 I, 그 다음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건데 복사 위치는 이 부분이 되겠죠. 고급 필터 잘 기억 안 나시는 분은 이전 강의에 고급 필터 강의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필터링 되고 합계까지 정상으로 매크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기록 중지 누르고 Alt F11 누르고 들어가 보면 이렇게 매크로가 아주 간단하게 잘 입력이 되어 있죠. 이런 경우는 매크로를 사용하는 게 득이 된다. 내가 갑자기 고급 필터 기능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 바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아까 정렬 같은 경우는 사용하기 조금 난해했었고, 그렇죠? 네. 정리를 좀 해줄게요. 언더바하고 엔터 치고 줄맞춤 좀 해주고, 얘는 좀 뒤에 있는 걸 당겨주죠. 주소까지는 이렇게 딱 맞게 컴마 뒤에 한 칸 띄고 언더바하고 엔터하고 줄맞춤 해주면, 자, 이렇게 정리하면 아주 간단하게 보기 좋게 필터링이 한 번에 완성이 됐어요. 자, 여기서 조금 더 손봐줄 게 뭐냐면, 이 필터링 기능을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본 범위를 지워주는 게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날짜부터 커런트로 이전한 다음에 오프셋으로 몇 칸? 2칸 내려와서 지워야 될 거예요. 이렇게 지워지겠죠. 이렇게 날짜부터 커런트로 이전하고 2칸 내려오면 이렇게 되겠죠. 네. Alt F11 누르고 들어가서 초기화하는 구문 하나 넣어줄게요. range 86부터 점 current region 점 offset 이행 점 clear 지워라. 이렇게 하면 기존에 있는 필터링 데이터는 지우고 다시 필터링을 해라. 그럼 하나만 더 수정해 주면 원본 데이터 범위가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원본 데이터 범위에 대한 이 범위를 이렇게 하드 코딩으로 직접 잡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사용한 B4점 current region이라고 하는 범위를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줄맞춤을 조금 다시 하면 좋겠죠. 처음에 좀 번거롭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코드가 길어질수록 줄맞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초기화한 다음에 원본 범위를 항상 잡아서 필터링 하는 것까지 완성이 돼요. 필터링에 매크로를 지정하고 7번으로 필터링 누르면 추출 범위가 뭐가 잘못되었습니다. B5점 current region이네요. B5, B4가 아니라 얘는 한 칸 밑이죠. B5, B5부터 전체 범위. 자, 필터링 누르면 필터가 되죠. 자, 2월 선택하고 필터링 되죠. 2월에 현금만 필터링 되죠. 현업에서 정말 유용하게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내가 원하는 정보만 한 번에 걸러내는 방법. 자, 그럼 이제 과제물입니다. 과제물 1과 2 두 가지가 있는데, 자, 과제물 1은 매크로로 기록하기 쉽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얘를 매크로로 한번 기록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직접 그동안 배웠던, 위에 제가 나열해 놨죠. 인테리어, 컬러 인덱스, if, and, for next, union, resize 등을 전체를 사용하여 여기 있는 코드들을 사용해야지만 여기 위에 써 있는 요 조건에 맞는 행만 색상이 변경되게 할 수 있어요. 기억이 안 난다고요? 뭐 공부하려고 하시는 거니까 그전 거 보고 복습하셔서라도 꼭 완성하시고 나서 이게 매크로 기록으로 가능한 건지 아니면 날 코딩으로 해야 하는 건지를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과제물. 자, 매크로 기록기와 그 기록기에 대한 간단한 편집으로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 버튼을 1월 차트, 2월 차트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요 해당 위치에 딱 맞게 1월 날짜와 금액, 2월 선택하면 2월 날짜와 금액에 맞는 꺾은 선 차트가 이렇게 들어가도록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이것까지도 나는 다 완성했다 하시는 분들은 마지막 추가에 써 있는 게 있어요. 데이터의 동적 범위를 이름으로 정의해봐라. 무슨 얘기예요? 1월 데이터가 더 늘어나거나 2월 데이터가 더 늘어났을 때도 자동으로 적용되도록 오프셋으로 이름 정의를 해서 한번 사용해봐라. 지금 제가 낸 요 두 개의 과제는요, 거의 실무에 버금가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두 개의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보죠. 1월 차트, 2월 차트. 차트 스타일까지 자동 매크로로 기록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과제니까 꼭 한번 해보시고, 요 두 개의 과제가 좀 복잡한 만큼 제가 다음 강의에서 해결을 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빡시게 한 것과 제가 풀어드리는 방법의 차이를 보고 배울 건 배우고 여러분이 더 나은 건 나은 방향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